투팍의 Brenda's Got a Baby. 네. 네. 영어 네. 제가 또 발로 번역을 해봤으니까. 네. 네. 형, 이 노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참혹하네요. 참혹. 실제로 이제 이 투팍이 그 뉴스 기사를 보고 쓴 가사예요. 가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브렌다라는 12살짜리 여자아이죠. 여자아이가 이제 그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이제 그 쓰레기 압축기 이런 거에 던진 거예요. 네. 나이가 너무 어려요. 12살짜리 아이가 임신을 해서 혼자 출산을 해서 그 쓰레기 더미에 갓난 아이를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서도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마약을 팔다가 강도당한 다음에 이제 매춘부로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되는 그런 가사로 이어져 있잖아요. 브루클린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이웃이 발견을 해서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그 아이 엄마는 그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강간을 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죠. 그 범죄자는 강간 혐의로 기소가 되고 그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네. 일단 브렌다가 정신지체네요.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네네. 네. 가족이 뭐 아빠가 뭐 마약으로 빚만 남기고 죽고 이제 남은 가족은 가난하게 사는데 네, 그 이모네로 이제 네. 이사를 온 거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모네에 있던 그 사촌이랑 네. 아 이게 너무 끔찍하네요. 너무 끔찍하고 뭐가 또 끔찍하자면 이 지금 이 과로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브렌다의 가족의 책임이겠지. 이게 뉴스를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은 대중들은 이건 내 일 아니고 네. 걔네들 잘못이잖아. 네. 이렇게 그냥 노래에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그렇죠. 예, 얘기하고 그다음 당신은 넌 성장할 수 없어. 너는 올바로 성장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빈민가에 있다고 해서 뭐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건데 네. 그렇지만 너는 성장할 수 없어. 이런 어떤 차별적 시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개인주의적인 시선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 이기적인 시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느껴져가지고 이게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현실의 끔찍함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그것이 전체 커뮤니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줄게. 근데 사실 끝까지 보여주질 않아요. 이것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분석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쁨이 어떻게 끝나는지 봐 이러면서 이 주인공한테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자 봐 이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브렌다가 아기를 가졌어 이렇게 앞에 이제 네. 그 코러스가 막 하고 그 다음에 본가사가 시작될 때 나는 들었어. 브렌다가 아기를 가졌다고 들었어. 네. 사실은 간접적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내가 듣고 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뭘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사람은 저 끔찍한 얘기를 그것도 자기가 직접 목격한 얘기가 아니라 왜 나는 들었는데 그걸 다시 이 청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사실 이 주인공은 어떤 사회적 그 보호 장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주인공이잖아요. 네. 큰 문제는 이제
큰 의도는 그거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가 근데 보호장치도 보호장치지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희가 이들한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거 이들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봐. 저는 그거 같아요. 어떤 게 떠올랐냐면 프리모 레비라고 네. 그 유태인 소설가이자 시인이죠. 네네.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그 소설 아우슈비츠의 경험담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양반 시집이 있어요. 살아남은 자의 아픔인가 이런 시집에 보면 네. 동일한 제목의 시가 있어요. 네, 이것이 인간인가. 그 이것이 인간인가에는 굉장히 단란한 가족의 탁자가 놓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이 탁자 안에만 존재하는 거고 그 탁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계로 우리는 돌입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애써 부정해도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지점에서 나는 타자 누군가한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점들이 중요하게 요 시국을 거치면서 다가왔는데 네. 지금 이 투팍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당신만 혼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끔찍함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지점 안에서 너한테도 책임이 있어. 네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어. 그 시선들이 점점 확대시켜 보면 사실은 사회적 보호장치 안에도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의견들이 선입견들이 작동할 수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냉정하고 기계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없다면, 거기에 어떤 그 인간적인 시선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제도에 불과하고 그 제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는 돌봐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었어요. 이 뒷부분이 굉장히 너무 슬프네요. 이제 다음은 뭐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한 거잖아요. 네네. 네. 이 아이가 이렇게 그 정신지체의 성폭행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기를 버린 거잖아요. 네네. 버리고 다시 발각되고 다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태고 네. 가족하고 떨어지고 그런데 마약을 팔려고 시도해봤지만 결국 강도를 당하고 모든 진짜 빈털터리가 되고 네. 혼자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은 뭐지? 라고 사실은 가정하는 거죠. 네네.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녀는 섹스를 지옥을 떠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매춘으로 집세를 내니까 그녀는 더 불평을 접게 되고 매춘부 살아된 채 발견 브렌다는 그녀의 이름. 굉장히 극적으로 너무 과장된 결말을. 그녀는 아기를 가졌어. 그녀는 아기를 가졌어. 네. 그녀는 아기를 가졌어 라고 나는 들었어. 근데 너희가 신경 쓰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봐.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됐어. 그러니까 보통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되게 축하해주고 그렇죠. 주변에서 네.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면 제목 같은 이 기사는 극적인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브렌다's got a baby 그게 이제 한 3번 정도가 코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약간 장중하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코러스들이 소문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브렌다가 아기를 가졌대. 관심 좀 기울여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브렌다는 그녀의 이름 하고 She's got a baby. 이게 아기가 한 번 더 이렇게 물리죠. 강조되잖아요. 네. 자, 아기를 가졌어. 이 끔찍한 사건들을 지나와서 브렌다의 내력을 지나와서 브렌다는 그녀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브렌다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수많은 브렌다들이 있고 그 브렌다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 지옥에서 브렌다만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가 외면하는 그리고
그 외면 역시 지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많은 너희들이 그 외면하는 그 많은 삶 속에 브렌다들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 비하게 되죠.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녀가 아기를 가진 건. 말하자면 계속 브렌다를 가리키고 있던 손가락이 나한테 오는 거야. 넌 알고 있어? 브렌다가 아기를 가진 걸?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나한테 체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이게 가사가 직접적인 어떤 윤리적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그 포즈를 통해서 나는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주변에 브렌다가 없나? 꼭 꼭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존재들은 없나? 라고 나한테 나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용기 있는 목소리 같고 사실 이런 브렌다라는 이름이 그냥 추문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네. 그렇고 사회면에서 네. 이런 기사를 봤을 네. 때 아,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즈밖에 못 취하는데 이 노래는 이제 기사들을 상세하게 다 네. 사연들을 조금 이제 과장을 보태서 극적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네. 이 그녀가 아이를 가졌어. 여기에 방점을 음. 찍고 우리의 무관심을 조금 돌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죠. 담고 있는 거야. 앞부분에 그 코러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추문으로 네, 읽혔을 맞아요. 수도 있어요. 네. 아, 야, 브렌다가 아기 가졌대. 걔 몇 살인데? 12살? 그래. 애가 애를 가졌네? 이런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를 다 지나와서 음. 그녀가 아기를 가졌어 하면 그 앞에 의미들이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게 더 놀라운 게 네. 투팍이 20살에 이런 가사를 썼대. 대단하네요. 20살에.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어떤 진짜 직물적인 현실이잖아요. 네. 아까 신문 기사 얘기도 했지만 직물적인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사실은 시도 마찬가지지만 네. 노래 가사로 가지고 와서 네.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어떤 그 기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사에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한 평가들이 윤리적인 평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각들이 다 더해질 거기 때문에 물론 네. 저널리즘 평가가 사실은 제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널리즘 종사자들한테 죄송하지만 제일 천박한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제일 선정적인 평가 그렇죠. 네,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평가들이 가해진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내 언어로 다시 푼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투팍이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내가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초점이 여기에 이 사건의 선정성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들려줄게 너네 듣는 너희는 어때? 거기에 맞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그녀가 아기를 가진 걸. 이 이후에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브렌다 가족의 책임이 있겠지 라고 하는 태도가 딱 그 대립되거든요. 이 마지막 구절하고. 그런데 우리가 타자한테 진짜로 아마 투팍이 이 가사를 써내려갈 때 그런 심정이었지만 어떤 연민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 시작이거든요. 그 연민 때문에 이 가사를 적어내려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민이라고 하는 게 어깨를 내주는 거거든요. 어깨를 내주고 다른 사람한테 기댈 어깨를 내가 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자리를 내주고 진짜 옆에 자리를 내주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어깨를 곁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연민에서 환대에서 뭐 연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타자와 함께 나아가는 과정인데 아마 그 시작을 지금 이 가사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직물적 현실 얘기를 했는데 현실을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게 꼭 이런 직물적인 현실이나 사회적 현실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현실의 층위들이 있고 그런데 특히나 이 사회적 현실을 다룰 때 잘못 다루면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신문 기사에서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관점들을 가지고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지점들이 되죠. 이 내용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이것이 어떻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저 청자한테 갔을 때 좀 설득이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투팍은 그것들 어떤 그 사건의 경위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참혹하게 느끼도록 한 다음에 이 손가락을 이제 청자한테 돌리는 거죠. 넌 어떻게 생각해? 네 주변에 수많은 브랜드가 있어. 사실은 시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아마도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시인들도 마찬가지고 노래를 만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룰지의 문제에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그러지 못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어떤 창작의 내적 그 과정 안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나 노래가 끊임없이 타자에 대해서 항상 그 관심을 기울이고 타자한테 어떤 시선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깨를 어떻게 내줄 것인가, 내 언어로,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김현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님, 돌아가신 네. 김현 선생님이 시는 여기서 밥 굶고 있는 사람한테 밥을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시는 여기 밥이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떠들어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그게 가장 유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형식들을 찾아서 이 청자들을 설득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팍은 진짜 그거를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네, 이제 자기 어머니도 미혼모였고 또 이제 약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렵게 키우고 또 그거에 대한 또 노래도 만들어서 히트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96년도에 이 친구도 요절하거든요. 총을 맞아가지고. 아유. 그게 이제 미결로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사회운동가로서의 어떤 면모도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이 브랜드가 아기를 가졌어처럼 이제 하층민의 궁핍한 삶을 자기도 그런 삶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형 말대로 마치 시가 떠벌리는 것처럼 네,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시에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비약이 있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선이 확 그 청자한테 돌아가는 그런 비약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세계들로 우리를 확 데리고 가는 우리의 어떤 그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자세들을 확 깨부수는 그런 비약들이 존재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그거예요. 그녀는 깨닫지 못했어. 그 작은 아기 눈이 그녀와 얼마나 닮았는지. 지금도 목이 살짝 메이는데 네. 슬픔이 차오르는 거죠. 이 광경의 어떤 구체적인 그 묘사, 그리고 그 묘사가 드러내는 어떤 감정들. 그러니까 이 감정은 그녀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그녀라고 하는 어떤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투팍의 감정이 여기에서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연민 얘기를 했을 때 아기를 가졌대 라고 했을 때 그 아기가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그녀를 닮은 눈을 가진 아기인 거잖아요. 네네. 생생하게 살아나는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다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 힘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걸 함부로 이렇게 내가 어떤 윤리적 판단을 통해서 함부로 써내려가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했고, 그 장면들이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나중에 이 청자한테 시선이 돌려졌을 때 어떤 감흥 혹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